여러분과의 첫 인사를 이렇게 교실이 아니라 선생님 방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보다는 좀 안타깝다는 말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컨텐츠 제작을 어떻게 할까 해볼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뭐 다양한 컨텐츠별로 다 장점이 있겠죠. 실시간 화상도 있고 뭐 자료 제시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선생님이 내린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수업은 EBS 인강으로 보시고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해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생각으로는 일단 12강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선생님이 문제풀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라인 학습 기간에도 꾸준히 제공될 거고요.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 오프라인 여러분이 등교한 이후에도 우리 이 학급방을 계속 운영하면서 자료를 여러분 졸업하는 그날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꾸준히 들어와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97페이지 2번 문제부터 98페이지 4번 문제까지 한번 영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선생님이 PDF로 제작을 한 건데요. 정답과 이 설명이 다 선생님이 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안 해보고 이걸 보면 정답을 그냥 바로 스포당해서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 중에 12강 97페이지부터 문제풀이를 안 해본 학생은 영상 스톱하시고요. 나가셔서 다시 문제풀이를 스스로 하신 다음에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문제를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풀었다는 가정하에 영상을 찍어보도록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7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역사신문에서 보도하는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골라라. 일단 힌트를 선생님이 써봤어요. 잠시만요. 연결해. 네. 선생님이 보니까 미안합니다. 그 페이지 돌아가서 네. 선생님이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박스 안에 힌트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힌트를 이제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 1904년이란 표시가 있고 대한제국이란 표시가 있습니다. 대한제국이 세워진 이후에 1904년이 되면 전쟁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 나라 사이에서 발생한 전쟁이죠. 바로 누구랑 누구죠? 일본과 러시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쟁이라고 부르죠? 러일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지난 1월 정부는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이제 전이죠.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자, 마우스 포인터가 보일 겁니다.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국외 중립국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는 대한제국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깔끔하게 무시당합니다. 일본이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국 선언은 무시가 당했고 일본은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도록 하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블라블라 나오는데 선생님 밑에 따로 정리를 해봤어요. 한 걸음 더 그래가지고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많이 나오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904년 러일 전쟁부터 출발하죠. 한일의정서라는 게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건 뭐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시공간이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이 선생님을 잘 따라봐 주셔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한국사는 입으로 수업하는 거예요. 따라 한일의정서. 자, 선생님 들려요? 안 들리는데? 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한일의정서. 예, 한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은 건데 뭐 조약보다 좀 낮은 거긴 합니다만 어, 러일 전쟁 시기 때 우리나라의 땅을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일본 군대가 마음대로 점유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걸 이제 러일 전쟁의 승기를 잡으면서 맺게 되는데 자, 이거 따라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제1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인데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따라서 고문정치. 따라 고문정치. 고문이 여러분 이 고문이라는 것이 우리 뭐 유관순 누나가 고문 일본에 끌려가서 고문당한 그 고문이 아니라 좋게 얘기하면은 조언해주는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참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정한 두 사람이 우리나라의 정치에 참견한다. 재정고문, 외교고문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따라서 메가타 스티븐슨. 자, 따라하세요. 메가타 스티븐슨이에요. 그래서 쌤이 외우기 편하게 하나의 어떤 장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앞글자 들다면 쌤이 빨간색으로 해놨죠. 따라서 메스가 칼이잖아요. 그래서 칼로 고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울 때 그냥 뭐 우리는 외우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외우기 편하게 따라서 메스로 고문함. 근데 1차가 있잖아. 2차도 있거든요. 2차가 이제 을사늑약인데 이렇게 외울 때 따라서 메스로 1차 고문함. 따라서 메스로 1차 고문함. 외울 땐 좀 이상하겠지만 이게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계속 나와요.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따라서 메스로 1차 고문함. 그래서 고문 정치가 나오고 1차 한일협약이 나오면 메가타와 스티븐슨이 답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위에 메가타와 스티븐슨이 나오고 1차 한일협약이 정답이 될 수 있고 고문 정치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고 암기하셔야 되죠. 시험 문제 푸는데 메스는 기억하는데 메가 뭐고 스가 뭔지 모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일본이 고문 정치를 시작하고 1905년이 되면 그 유명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 늑자가 강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을사조약으로 그냥 공부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본이 강제로 했다. 그래서 이제 늑자가 들어가서 이제 늑약이라고 부르는 추세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것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앞글자 쌤이 따서 이렇게 써놨어요. 외통을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외통을 3번 시작. 외통을 외가 뭐다? 외교권 박탈이 뭔지 알죠? 우리나라 외교권을 가져가요. 일본이 1910년에 우리나라를 이제 먹잖아요. 1910년에 경술련의 나라의 치욕, 이제 한일 병합, 합병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뭐 경술국치라고 하는데, 경술련의 나라의 국가적 치욕이 왔다는 건데요. 일본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플랜을 짜놔요. 그래서 1904년부터 10년까지 일본이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 1910년이지만 일단 5년부터 하나하나 띄어요. 사람 몸통이 있다면 팔, 다리 하나씩 다 끊거든요. 이때 이제 가장 큰 쌤이 볼 때는 뭐 거의 뭐 팔 두 쪽이 날아갔다고 봐요. 외교권을 없애요. 그러니까 자주국가로서 큰 손상을 당하는 거죠. 외교권을 없애고. 그리고 통째로 감시한다 이거야. 우리나라를 통째로 감시하는. 우리나라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죠. 그래서 앞글자 따서 외통을 이렇게 암기해 놓으십시오.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1907년이 되면 고종이 억울한 거예요. 고종은 을사늑약에 도장을 안 찍, 그래 강제라 그러잖아요. 도장을 안 찍었는데 외교권이 박탈당했다 이거야. 그거 억울한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국평화회의. 만국평화회의. 말만 들어보면 되게 평화로운 회의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평화회의가 진짜 평화회의가 아니라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먹는데 지들끼리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막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식민지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싸우지 말고 야 우리 사이좋게 노나 먹자 이런 그런 만국평화회의였다.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약소국 식민지 있는 나라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말이 이제 평화회의니까 보낸 거야 특사를. 어, 이상설, 이휘종, 이준의 세 분을 보내시는데 이분들이 거기 가는데 가서 당연히 참관 안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막 그 문에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앞에서 그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보도를 막 해준 거야. 아, 조선 이저 아시아에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 지금 이러고 있고 일본 뒤에는 미영이가 있다. 미국과 영국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예, 보도가 되니까 영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막 조선 막 고종 바보라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 일본이 이제 쪽팔린 거지. 쓰이마세 하면서 야, 고종도 안 되겠어. 강퇴. 강제 퇴위시켜버려. 그리고 이것도 불안했는지 1907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순서대로 잘 봐두세요. 외우지 말고 생각합시다. 협약을 하나 맺어. 아, 그러니까 이 신협약이라고도 하고요. 이 신협약의 내용이 7개거든요. 그래서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하고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에 신협약 그래도 요거고 7조약 그래도 요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 정미 7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차관 정치. 자, 우리 1차 한일협약에선 고문 정치였죠. 이게 차관 정치로 바뀝니다. 이 차관이 뭐냐면 돈 빌리는 차관이 아니라 우리 장관 밑에 차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905년에는 자, 1904년 다 지우고 자, 이걸로 봅시다. 1904년에는 고문 정치 됐죠. 그리고 이게 5년에 통감 정치로 강화됐죠. 그죠? 요게 이제 차관 정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관 밑에 차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이제 장관은 조선 사람이 하고 장관 밑에 차관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장관들이 다 허수아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외울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이 또 하나 만들어봤어요. 따라 치치치 따라해라 치치치 치치치 그치 1907년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정미 7조약이잖아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차관 정치죠. 쌤이 만든 겁니다. 그,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기억이 오래 남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따라서 치치치. 1900 몇 년? 7년. 정미 무슨 조약? 7조약. 핵심적인 내용이 뭐다? 차관 정치. 이렇게 돼. 그래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려. 7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어요. 일본이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고종 강제 퇴시켜버렸어요. 야 그래도 불안해. 야 조약 하나 더 맺어.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을 맺고 차관 정치를 하면서 야 이제는 거의 뭐 발도 다 떼자. 나라의 그냥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버려. 그럼 해산된 군인들이 가만히 있느냐?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들어가면서 정미의병 전투력이 가장 세다는 정미의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건 의병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따로 공부를 또 할 겁니다. 그리고 9년에 사법권을 뺏고 10년 초에 경찰관을 박탈하고 이제 경술 치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약이 많이 나와서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 표를 중심으로 한 번은 꼭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쌤도 학교 다닐 때 한국사 공부할 때 암기하라는 말 참 싫었는데 선생님이 돼서 보니까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해하고 암기하기. 쌤은 암기라는 말보다 숙지라고 하는데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숙지가 됩니다. 반복해 주세요.
자꾸 자동 저장이 뜨는데 저기 여러분 화면에도 보이나 모르겠네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팔만대장경, 고려시대 무신정권 때죠. 예, 대몽항쟁 때. 남한산성 피신, 병자호란 때입니다. 구충목탑 불타 없어졌다. 이것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예, 무신정권 대몽항쟁이고요. 압록강을 건넜다. 6.25 전쟁이죠. 정답 5번인데 참 문제는 되게 좋은데 세련되는데 답이 너무 어이없게 쉽네요. 그죠? 예.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했다.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마지막 문제 가면 요 부분이 새로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제 98페이지 1번 문제예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건 무엇이냐? 러일 전쟁으로 1904년 러일 전쟁으로 국제 동아시아 질서가 크게 변화하였다. 일본은 가츠라 테프트 미략 이렇게 나오는데 요 포인트는 뭐냐면 을사늑약이에요. 아까 얘기한 1905년에 외통을 있죠. 그 을사늑약인데 한 걸음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에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을사조약, 을사늑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한테 야, 너 우리가 시킨 대로 다 해. 청나라 멱살 잡고 이제 새끼 무슨 새끼? 시모노세키. 다시 따라합니다. 자, 새끼 무슨 새끼? 시모노세키. 이런 것도 잘 따라해요. 일본 시모노세키로 데리고 가고 청나라 이제 비읍시음 만들어요. 땅 뺏고 돈 뺏고 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냐 청나라까지도 이제 일본이 야 내가 이제 전쟁 이겼으니까 조선은 뭐 당연히 우리 거고 청나라 너희도 이제 뭐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일본이 생각하지 않아 못한 게 뭐 있냐면 청나라에는 위에 더 큰 나라가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져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무슨 나라죠? 무슨 나라죠? 옛날에는 소련이라고도 불렀던 지금의 러시아라는 나라. 이때 이제 아라사라고도 했는데 이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도를 그려보면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저기 세계 지도 있는데 보여드릴 순 없고 유럽에서 이게 이제 쌤만 그려볼까요? 이 한국이고 일본이고 그죠? 이게 아시아 대륙이잖아. 이게 인도고 이렇게 있는데 유럽이 이렇게 있는데 러시아는 여기에 다 걸쳐 있잖아요. 여기 다 그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이쪽에는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이쪽에는 유럽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서는 여기 있는 영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과 이제 경쟁을 하고 영국이 만든 나라가 여기 있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 이 일본이 혼자 싸워서 청나라를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 여친이 있어요. 쌤이 써놨는데. 일본 여친 누구? 미영이. 이렇게 해요. 일본 여친 미영이. 일본 여친 미영이.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이 여기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시아 쪽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미영이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이게 싫은 거라. 그래서 러시아가 막아요. 야, 안 돼, 하면서. 근데 혼자 맡기는 명분도 좀 없고 하니까 이 미영이랑 적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내 적의 적은 친구 있잖아요. 내 적의 적은 친구다. 내 미영이의 적이 유럽에서 옛날부터 니들 중학교 때 그 뭐 세계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뭐 백년 전쟁이니 뭐 이래가지고 또 뭐 미국의 독립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의 독립 전쟁을 프랑스가 도왔잖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라고. 그러니까 내 적의 적은 내 친구거든. 그러니까
이 미영이랑 사이가 안 좋은 뭐 독일, 프랑스 이런 애들 데리고 와. 그래서 세 나라가 일본한테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무슨 간섭이야? 삼국 간섭인 거죠. 따라 삼국 간섭.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따라서 러시아가 따라해라. 러시아가 일본에게 뭘 풀어? 확 독 풀어버린. 포이즌 확 풀어버린. 따라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독 풀어.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이 깨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와, 이건 러시아는 장난 아니거든. 미영이한테 물어봤겠지. 미영이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랬겠지. 그래서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을 때 야 이제 청나라 끝났고요. 일본 대단한데 이렇게 했다가 러시아가 등장하니까 야 역시 러시아 형 큰형.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큰형님 대박 친러로 태세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벙찌는 거지. 벙찌죠. 그래가지고 민시중전을 죽여라. 그래갖고 이제 을미사변이 발생했던 그런 아픈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시중전이 죽은 게 친러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 얘기를 왜 하느냐.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되게 똑똑한 나라거든요. 요즘엔 좀 바보짓을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지 혼자 힘세다고 나댔다가 깨갱한 흑역사가 있단 말이야. 10년 전에 먹다가 체해서 뱉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10년 동안 사시미를 간 거야. 칼을 갈았어. 그리고 얘네가 플랜을 짜. 아, 내가 이 나라들을 먹을 때는 주변 강대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 허락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1905년에 외통을 을사늑약 그냥 일어난 게 아니야. 국제적으로 일단 러시아한테 복수를 했죠.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결국 승리해서 러시아가 비읍시읒이 돼요. 그러면서 따라서 가츠라테프트 조약. 따라해라 안 들린다. 가츠라테프트 조약. 미국과 일본과 미국의 외무부 장관이 만나가지고 미국의 허락을 득해요. 미국 필리핀 먹고 일본 조선 먹어. 조선 먹는다. 인정. 자, 제2차 영일동맹. 영국과 일본이 또 동맹을 맺어. 영국의 허락을 또 득해. 영국 인도 먹어. 인정. 일본 조선 먹어. 인정. 포스머스 조약이라는 거는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이 러일 전쟁이 시작되고 거의 끝나지가 않은 상태였어. 거의 일본이 이겼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조율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를 이제 깨갱하고 청나라 진작에 깨갱했지. 청일 전쟁 때 깨갱했고 러시아 이제 깨갱했고 미국과 영국이 우리 편이다. 같은 편이다. 변이 아니고 쌤이 잘못했다. 변이 아니고 편. 우리 같은 편. 이렇게 하면서 서로 먹는 거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을사늑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오키? 오키도키 아나 모르겠네. 쌤이 오키 그러면 니들 도키 그러면 돼. 쌤 1학년 때 쌤 수업 들은 애들은 알 텐데.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이죠. 이러고 나서 쭉 보시면 포츠모스 조약 다 하고 나서 한국에 요구한 게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의 핵심적인 내용 뭐죠? 왜, 통, 을이죠. 외교권 박탈, 통감모 설치, 을사늑약.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인데 1번은 문화통치금은 일제강점기 때고요. 경복궁 침범하고 청을 선제 공격한 건 청일전쟁이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개항시키는 76강조. 따라서 76강조. 1976년에 1876년에 1976년에 쌤이 태어났고 강화도 조약 76강조. 이건 뭐 쌤의 앞부분은 강의를 안 했지만 여러분 인강 듣고 다 공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 칠러 정책을 추진했던 명성황후 시행했다. 그건 쌤이 잠깐 언급했죠. 이건 을미사변 때 얘기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8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조약에 대한 저항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 조약 또 조약 나왔네. 무슨 조약인가 볼까? 오늘 일본 대사 및 공사가 조약서 한 장을 들고 와서
국거래 들어와서 조약에 서명할 걸 강권하였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통감을 둔다. 외교권을 일본에 둔다. 게임 끝.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 외통을. 대놓고 나왔잖아.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무슨 득이야? 을사늑약. 그냥 을사늑약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이 뭐였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볼까요? 고종이 국의 중립국을 선언하였다. 이건 러일 전쟁 전이에요. 뭐 깔끔하게 무시당하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긴 했죠.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됐다. 이건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 때 얘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쌤이 그래서 형광펜 해놨는데 이것도 정말 시험 문제 단골 출제예요. 오늘 임시정부 101주년 해가지고 기념식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3번 최익현이 전북에서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게 을사의병이야. 의병을 쌤 이따가 한번 좀 더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일어난 의병이죠. 을사늑약.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의열단 얘기고요. 일제강점기 때 영남유생 이만손 만인소 영남만인소 이건 80년대 위정척사 얘기죠. 앞에서 배우셨던 거 여기 나와 있죠. 이거는 을사늑약 외통을의 연장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외통을은 다시 한번 해볼까 따라 외통을 외 교권 박탈 통 간부 설치 을사늑약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